매일같이 밥을 얻어먹던 떠돌이 소년. 외로운 노파의 집에 들른 그날부터 평범했던 하루가 변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병상 앞에서 소년이 꺼낸 말 한마디. 할머니, 저 사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마당 한 구석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최말수는 뒤뜰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어요. 78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아직 꼿꼿했지만 무릎이 시리다며 자주 쪼그려 앉는 모습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머, 또 벌레가 이렇게 많이 먹었네. 말수는 상추잎을 하나씩 들춰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혼자 먹을 상추인데도 정성껏 기르는 건 그래도 누군가 찾아와서 함께 먹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수가 도시로 떠난 지 벌써 15년. 처음엔 명절마다 찾아오더니 이제는 전화조차 뜸했어요. 쯧쯧,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때였습니다. 대문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까만 머리가 살짝 보이더니 곧이어 수줍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헐렁한 교복 차림의 소년이었어요. 나이는 17 정도로 보이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말수는 손에 든 상추를 바구니에 담으며 소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교복은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어요. 물, 당연히 줘야지. 들어와. 말수는 대수롭지 않게 손짓했습니다. 소년은 주저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마당에 앉아. 말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차가운 물을 컵에 따라왔습니다. 소년은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여기 천천히 마셔. 감사합니다. 소년은 두 손으로 컵을 받아들고는 조금씩 마셨습니다. 정말 목이 말랐던 모양이에요. 물을 다 마신 후에도 컵을 놓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니? 지훈이요. 지훈이? 좋은 이름이네. 어디서 왔어? 지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요. 말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지훈의 야윈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밥 먹었니? 어제 아니 그저께요. 말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나 그럼 안 되지. 어서 들어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물만 마셔도. 무슨 소리야? 밥 한 그릇 못 줄 것도 없어? 말수는 지훈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소년의 손은 차갑고 말랐어요. 부엌으로 들어가서 아침에 지어놓은 밥을 그릇에 담고 김치와 된장찌개를 함께 내왔습니다. 자, 많이 먹어. 지훈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급하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속도를 늦췄어요. 이 따뜻함이 금방 끝날까봐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더 있어. 말수는 지훈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언제부터인가 혼자 먹는 밥에만 익숙해져 있었는데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가 이렇게 좋은 것이었나 싶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지훈이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말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할머니 손맛이 괜찮지? 네, 정말이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어디 갈 데가 있어?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수는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도 배고프면 와. 밥 한 그릇 정도는 언제든지 있어. 괜찮으신가요? 뭐가 괜찮냐 마냐 해. 그냥 와.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말수는 마당에 서서 소년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참 신기한 녀석이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누군가를 돌봐준다는 것, 따뜻한 밥을 나눠준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훈이 내일도 올까 하는 기대감이 슬며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간, 지훈은 정말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지훈은 정말로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오후 4시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리더니 사흘째부터는 말순이 먼저 알아채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지훈아, 또 왔구나. 안녕하세요, 할머니. 지훈은 언제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말순이 내어주는 밥을 소중히 여기며 천천히 먹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말순은 지훈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참, 우리 손자도 저만 했을 텐데. 말순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손자요? 응, 아들놈이 도시로 시집간 지가 언젠데. 그때 손자가 겨우 돌 지났을 거야. 말수는 부엌 찬장 위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15년 전 민수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말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보고 싶지. 근데 뭐 어쩌겠어. 도시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사실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사업에 실패해서 힘들어한다는 것, 며느리와도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 하지만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했어요. 지우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을 둘러보더니 물었어요. 할머니, 뭔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도울 일? 네, 그냥 밥만 얻어먹기가 미안해서요. 말수는 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닭장 청소 좀 도와줄래? 네. 지훈은 기꺼이 일어났어요. 말순과 함께 뒤뜰로 나가서 닭장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손은 생각보다 야무졌어요. 닭들도 지훈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따라다니며 모이를 달라고 졸랐습니다. 어머, 닭들이 지훈이를 좋아하네. 동물들이랑은 잘 지내요. 지훈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말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지훈아, 혹시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지훈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어머나 미안해. 괜한 소리 했네. 괜찮아요. 할머니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란 걸 알아요. 말수는 지훈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소년의 어깨는 생각보다 넓었지만 아직 아이 같은 면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 돌아간 후 말수는 찬장 위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1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각 걸음마를 배운 손자가 할머니를 보고 깔깔거리며 웃던 모습, 작은 손으로 말순의 치마폭을 붙잡고 따라다니던 모습. 우리 건우도 이제 16일 텐데. 말순은 사진 속 손자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우는 지훈과 나이가 비슷했어요. 아니, 어쩌면 지훈보다 1살 어릴 수도 있었습니다. 지훈이 웃는 모습이 왜 이렇게 낯익을까?
말수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러고 보니 지훈의 눈매도 웃을 때의 표정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가물가물해진 기억 탓일까요? 다음 날 오후 지훈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지훈이 내민 건 조그만 봉지였어요. 안에는 엿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걸 어디서 났어? 길에서 주워 아니 용돈 모아서 샀어요. 지훈은 잠깐 말을 바꿨지만 말수는 못 들은 척했어요. 소년이 어떻게 구한 건지보다는 자신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말수는 엿을 하나 입에 넣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우리 손자도 어릴 때 이런 엿을 좋아했는데. 그래요? 응, 입에 넣고 오래오래 빨고 있곤 했지. 그러면서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 들려달라고 졸랐어. 말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지우는 말순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손잡은 이름이 뭐예요? 건우야. 민건우. 지훈의 몸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말수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예쁜 이름이네요. 그치? 아들놈이 정성껏 지은 이름이야. 건강하게 자라라고. 말수는 사진을 다시 꺼내 보여줬어요. 지훈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이 점점 흐려져 갔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왜 울어, 지훈아? 아니에요. 그냥 부러워서요. 이렇게 사랑받는 손자가. 말수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지훈이도 분명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아이야. 그날 밤 말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손자가 다 자라서 자신을 찾아오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꿈속의 손자 얼굴은 지훈과 닮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말순의 집을 드나든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그 소년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특히 옆집 박씨 아주머니는 지훈이 올 때마다 창문 너머로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말순아, 잠깐 나와봐. 어느 날 오후 박씨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순을 불렀어요. 말순은 텃밭에서 일어나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왜 그래, 박씨? 그의 말이야,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박씨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지훈이가 뭘 어쨌다고? 시장에서 들었는데 말이야, 그 애가 소매치기래. 며칠 전에 과일 가게에서 사과 몇 개 훔쳐갔다고 하던데.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과일 가게 사장이 직접 말하더라고. 헐렁한 교복 입은 애가 사과를 주머니에 넣고 도망갔다고. 박씨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말순아, 내가 착한 건 알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도 그 애가 그럴 리는. 사람 마음은 얼굴로 알 수 없어. 더군다나 부모도 없는 떠돌이 애가 아니야.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씨 아주머니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돈이나 귀한 물건 있으면 잘 숨겨둬. 그리고 너무 믿지는 말고. 박씨 아주머니가 들어간 후 말수는 마당에 혼자 서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훈이 와서 함께 밥 먹고 일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그런 아이 같지 않았는데 만약 정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지훈은 언제나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훈아, 들어와. 말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훈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말수는 지훈이 밥을 먹는 모습을 평소보다 더 유심히 지켜봤어요. 혹시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슬쩍 챙기지는 않을까, 부엌을 둘러보며 뭔가를 노리지는 않을까. 지훈은 말순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왜? 자꾸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요. 말순은 당황했어요. 티가 났나 봅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지훈이가 어디서 자는지 궁금해서. 그냥 여기저기요. 빈 건물이나 공원에서요. 지훈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말수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런 아이가 정말 도둑질을 할까 싶으면서도 박씨 아주머니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밥을 다 먹은 지훈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오늘도 닭장 청소할까요? 아니야, 오늘은 됐어. 말순의 차가운 대답에 지훈은 놀랐습니다. 그럼 다른 일이라도요. 괜찮아, 지훈아. 오늘은 그냥 가. 지훈은 말순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분명 뭔가 변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누가 저에 대해 나쁜 말 했나요?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지훈이 이렇게 눈치가 빠른 줄 몰랐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할머니, 저 정말 나쁜 짓 안 해요. 할머니께 피해 드릴 일도 절대 없고요. 지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훈아, 혹시 너 다른 데서 뭔가 가져온 적 있니? 드디어 말순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에서 사과를. 아, 그거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그랬구나. 할머니, 설명할게요. 그건, 됐어, 지훈아. 오늘은 그만 가자. 말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지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사과 가져간 건 맞아요. 하지만 돈도 냈어요. 사장님이 안 계셔서 돈을 카운터에 놓고 왔어요. 뭐? 사장님이 화장실에 가신 것 같았어요.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돈 놓고 왔는데 혹시 사장님이 못 보셨나 봐요. 말수는 지훈을 다시 보았어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할머니께 드리려고 샀던 건데. 지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어요. 안에는 사과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기침하시는 것 같아서 사과가 좋을 것 같았어요. 말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섣불리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 생각했어. 괜찮아요. 그런데 할머니. 지훈이 말순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혹시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말순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이 아이를 믿어도 될까요? 지훈아, 할머니한테 숨기는 거 있니? 지훈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왜? 때가 되면 꼭 말씀드릴게요. 약속해요. 지훈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훈이 감추고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정말 믿어도 되는 아이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훈과의 오해가 풀린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다시 지훈을 따뜻하게 맞아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지훈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며칠 전부터 말순의 몸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빠지고 밤에 기침이 자주 났어요. 처음엔 감기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할머니, 기침이 많이 나시네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말수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기침을 멈춰보려 했지만 쉽게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환절기라 그런가 봐. 하지만 그날 밤 말수는 기침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는 가슴이 답답해서 밖으로 나가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훈이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할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그래, 좀 피곤한가 봐. 지훈은 말순의 이마에 손을 대어봤습니다. 열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에이, 별거 아닐 거야. 말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마을 보건소 김 선생님이었어요. 50대 초반의 온화한 의사 선생님으로 말순을 정기적으로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어머, 선생님 오셨어요. 말순이 일어나려 하자 지훈이 재빨리 도왔어요. 어머니, 요즘 몸이 어떠세요? 김 선생님이 가방을 들고 들어오시며 물었습니다. 그저 그래요, 선생님. 하지만 김 선생님은 말순의 안색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기침이 심해 보이는데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며칠 전부터요. 김 선생님은 청진기를 꺼내어 말순의 가슴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머니, 잠깐 누워보세요. 김 선생님이 말순을 침대에 눕히고 더 자세히 진찰했습니다. 지우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세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밤에 잠은 잘 주무시고요? 기침 때문에 좀 못 자요. 김 선생님은 한참 동안 말순을 진찰했어요. 그리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가족분이세요? 지훈이 대답하기 전에 말순이 먼저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는 아이예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약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요. 심각한 건가요, 선생님?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이 약을 꺼내어 주면서 설명했어요. 이 약을 하루 3번 드시고 기침이 더 심해지거나 숨이 많이 가쁘시면 바로 연락하세요. 네, 선생님. 김 선생님이 돌아간 후 지훈이 말순 곁에 앉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 별거 아닐 거야.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 돌아간 후 김 선생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김 선생님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김 선생님은 말순 앞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진찰해보니 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폐에요? 네,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상당히 진행된 것 같아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얼마나?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오래 힘드실 수 있겠어요. 김 선생님의 말에 말순은 한참 말을 못했어요. 선생님, 그럼 제가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하면서 최대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김 선생님의 눈빛에서 말수는 진실을 읽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어머니, 혹시 가족분께 연락할 분 계세요? 아들이 있긴 한데 도시에서 바빠요.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김 선생님이 돌아간 후 말수는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갑작스런 소식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담장 너머로 작은 움직임이 보였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소녀는 담장 밑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아? 말순이 부르자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너 왜 여기 있어? 들었니?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말씀 다 들었어요. 말순은 지훈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슬퍼하는 걸까요? 지훈아, 너 왜 울어? 할머니, 내가 너무 늦게 왔나 봐요. 지훈의 말이 이상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뭔 소리야?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말순은 지훈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할머니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말순도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지훈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지도 점점 짐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진단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기침은 더 심해졌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훈은 더욱 자주 찾아와서 말순을 돌봤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밥을 해드릴게요. 지훈이 부엌 앞에서 말했어요. 말순은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할머니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선생님이 쉬라고 하셨잖아요. 지훈은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의외로 능숙했습니다. 지훈아, 너 요리 잘하네. 어릴 때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말순이 지훈에게 부탁했어요. 지훈아, 시장에 좀 다녀올래? 네, 뭘 사다 드릴까요? 콩나물하고 두부 좀. 아, 그리고 미역도. 말순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지훈에게 건네려 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살게요. 안 돼. 내 돈으로 어떻게 해? 할머니께서 그동안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결국 말순이 돈을 건네줬지만 지훈의 마음씨가 고마웠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할머니는 잘 쉬고 계세요. 지훈이 나간 후 말순은 혼자 누워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아이가 정말 누구일까? 왜 자신을 이렇게 극진히 돌봐주는 걸까? 1시간쯤 지나서 지훈이 돌아왔어요. 손에는 장본 것들이 담긴 봉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고생했어, 지훈아. 지훈이 부엌에서 장본 것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의 당황하는 소리에 말순이 일어났어요. 뭔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종이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말순이 부엌으로 나가보니 지훈이 바닥에 떨어진 낡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야? 모르겠어요. 장본 것 사이에 끼어 있었나 봐요. 지훈이 종이 봉투를 말순에게 건네줬어요. 봉투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말순이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말순이 갓난아기를 안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20살 즈음의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말순의 아들 민수였어요. 할머니, 이 사진이 왜 여기에?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순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이 아이가... 사진 속 갓난아기의 얼굴이 지훈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훈이 그 아기와 똑같았어요.
지훈아,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저도 모르겠어요. 지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말수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지훈아, 너 이 사진 아니? 할머니, 이야기가 우리 손자 건우야. 그런데 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대답해. 이게 어떻게 내 손에 있는 거야? 말순이 다그치자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너 혹시... 말순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은...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이 사진은 엄마 유품이에요. 엄마 유품?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셨어요. 할머니를 찾아가라고. 말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너는... 할머니,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지훈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훈아, 너 설마... 할머니, 저는 민건우예요. 할머니 손자예요. 말수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건우? 우리 건우라고? 네, 할머니. 말수는 사진을 다시 보고 지훈을 번갈아 봤어요.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건우의 모습이, 민수의 어릴 적 모습이. 그럼 민수는? 너희 부모는? 건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빠 엄마는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나. 말순이 주저앉았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것, 손자가 혼자 남겨졌다는 것.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친척 집에 있다가 나왔어요. 눈치가 보여서. 건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너 이 바보야. 말순이 건우를 끌어안았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할머니. 너무 오랜만이라 알아보실지도 확신이 없었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어요.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건우야, 정말 우리 건우 맞니? 네, 할머니. 저 기억해요.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주시던 것도, 엿 사주시던 것도. 말수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은 이제 없지만 손자라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야 집에 왔구나, 건우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말수는 자신의 병을 떠올렸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손자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건우가 자신의 정체를 밝힌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15년 만에 다시 만난 손자, 하지만 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새벽녘 말수는 기침 때문에 잠에서 깼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심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어요. 할머니. 안방 문이 열리며 건우가 뛰어들어왔어요. 마당에서 자고 있던 건우가 할머니의 기침 소리를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건우야. 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졌어요. 건우는 말순의 등을 토닥여주며 물을 떠왔어요.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말순은 물을 조금씩 마시며 숨을 고르려 했어요. 건우는 할머니 곁에 앉아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건우야, 너 왜 마당에서 자니? 방에서 자라고 했잖아. 괜찮아요, 할머니. 익숙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내 집인데. 말순이 건우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건우야, 할머니한테 더 해줄 이야기 없니? 건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할머니. 그래, 말해봐. 건우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사실 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민수가? 네, 아빠는 항상 할머니 걱정을 하셨어요. 혼자 계신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실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럼 왜 찾아오지 않았을까?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사업 실패하고 빚까지 져서 할머니께 얼굴 들 수가 없다고. 건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 할머니께 가서 용서를 구하겠다고. 바보 같은 녀석?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거 상관없었는데. 아빠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셨나 봐요. 건우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거 아빠가 할머니께 드리려고 쓰신 편지예요. 편지?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민수의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불효자 아들이 얼굴을 들 수 없어 이제야 편지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안부 한번 묻지 못해 죄송합니다. 건우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닮았습니다. 언젠가 꼭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편지를 읽던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편지 언제 쓴 거야? 작년 봄이요.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그럼 보내려고 했구나. 네, 아빠가 용기를 내서 할머니께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건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건우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 만났으니까. 하지만 건우의 눈빛에는 지난 시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건우야, 할머니한테 솔직히 말해봐.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건우는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아빠 친구분이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오래 있기 어려워서. 그래서 고아원에 있다가 나왔어요. 거기서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말순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 다음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일용직 일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어머나, 우리 건우가. 그러다가 엄마가 남겨주신 사진을 보고 할머니를 찾기로 했어요. 건우가 사진을 다시 꺼내 보여줬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힘들면 할머니를 찾아가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네, 하지만 막상 할머니를 만나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건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15년 동안 연락도 안 한 손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할머니라고 부르기가. 바보야, 그게 뭐가 어려워. 말순이 건우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할머니는 매일매일 너희를 기다렸어. 언제 올까, 언제 올까 하면서. 죄송해요, 할머니. 미안할 것 없어. 이제 왔으니까 된 거야. 말순은 건우를 꼭 끌어안았어요. 건우야, 이제 진짜 이름으로 불러도 되지? 네, 할머니. 우리 건우 많이 컸구나. 할머니도 많이 늙으셨어요. 그래, 할머니가 늙었지. 하지만 건우 만나서 다시 젊어진 것 같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건우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 옆에 있고 싶어요. 그래, 그래야지. 이제 둘이 살자. 하지만 말수는 속으로 걱정이 됐어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건우야, 할머니가 혹시 먼저 가게 되면.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야 해. 할머니 나이가 몇인데. 말순이 건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해. 약속해. 할머니, 저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그래도 약속해.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가장 큰 소원이야. 건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할머니.
그날 밤 건우는 처음으로 집안에서 잤어요. 말수는 건우가 잠든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컸지만 손자를 되찾은 기쁨이 더 컸어요. 민수야, 고맙다. 건우를 할머니한테 보내줘서. 말수는 하늘을 향해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건우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건우의 정체가 밝혀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몸은 날이 갈수록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건우야, 할머니 무릎 베고 누워봐. 할머니, 제가 할머니 무릎을 베어드려야죠. 아니야,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야. 어릴 때처럼. 건우는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웠어요. 말수는 건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옛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옛날에 토끼 한 마리가 살았는데, 할머니, 그 이야기 기억해요. 어릴 때 들었어요. 정말? 그럼 다른 이야기 해줄까? 아니에요. 그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건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말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할머니, 건우가 급히 김 선생님께 연락했어요. 선생님은 곧장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김 선생님이 진찰을 마치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할머니 괜찮으시죠? 건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큰 병원으로 모시면. 지금 어머니 상태로는 이동하기 어려워요.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좋겠어요. 김 선생님이 돌아간 후 건우는 말순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무리하신 거죠? 무슨 소리야, 건우야. 할머니는 너 만나서 오히려 더 힘이 났어. 말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할머니,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말순이 건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건우야, 할머니 말 잘 들어. 네, 할머니.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할머니가 물려주는 거야. 할머니, 그런 말씀. 아니야, 들어야 해. 그리고 텃밭도 잘 갖고, 할머니가 심어놓은 상추들 잘 키우고,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닭들도 잘 돌봐줘. 특히 저기 갈색 닭은 알을 잘 낳거든. 네, 할머니. 다 기억할게요. 그리고 건우야, 공부해야 해. 할머니가 못해준 것들 내가 스스로 해야 해.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바보야, 할머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말순이 건우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건우야, 할머니한테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웃어봐. 할머니가 기억하고 싶은 건우 얼굴로. 건우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그래, 우리 건우 웃는 게 제일 예뻐. 그때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말순이 괜찮아? 박씨 아주머니였어요. 소문을 듣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박씨 들어와. 박씨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말순을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어요. 말순아, 어쩌면 좋아. 괜찮아, 박씨. 나는 할 일 다 했어. 말순이 건우를 가리켰어요. 우리 손자 만났잖아. 박씨 아주머니는 건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복받을 일이야. 마지막에 손자 만나서. 박씨, 부탁이 있어. 말해봐. 건우 좀 돌봐줘.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테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걱정 말어. 박씨 아주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말순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건우는 할머니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건우야, 가까이 와. 말순이 힘겹게 말했어요. 건우가 할머니 곁으로 더 가까이 갔습니다. 할머니 손 잡아. 건우가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건우야, 할머니가 먼저 가도 울지 마. 할머니, 약속했잖아. 잘 살겠다고. 네, 할머니. 그리고 가끔은 할머니 생각도 해줘. 매일 생각할게요. 말순이 마지막 힘을 다해 건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건우야,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고마워, 건우야. 할머니한테 와줘서.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야 돌아왔구나, 우리 집으로. 네, 할머니. 이제 절대 안 떠날게요. 그래, 좋은 꿈 꿔, 건우야. 말순이 눈을 감았어요.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건우가 할머니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말순은 손자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건우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울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안해 보였거든요. 박씨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건우를 위로해줬어요. 건우야, 할머니가 행복하셨을 거야. 마지막에 너 만나서. 네, 아주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건우는 할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꼭 잡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약속한 대로 잘 살게요. 그리고 절대 잊지 않을게요. 말순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어요. 박씨 아주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도와줘서 무사히 모실 수 있었습니다. 건우는 할머니가 묻힌 마을 뒷산 작은 언덕에 매일 찾아갔어요.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건우는 할머니 무덤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닭들이 알을 5개나 낳았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갈색 닭이 제일 많이 낳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텃밭에 새로 상추도 심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건우는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씨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건우야, 밥 먹었니? 네, 아주머니. 혼자 해먹기 힘들 텐데 우리 집에서 같이 먹자. 박씨 아주머니는 말순이 돌아가신 후 건우를 친손자처럼 돌봐주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주머니.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텐데. 아니에요. 할머니가 곁에 계신 것 같아요. 건우의 말에 박씨 아주머니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래, 말순이가 좋아하겠다. 그날 오후 건우는 할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마당 의자를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할머니가 늘 입으시던 꽃무늬 앞치마를 놓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시죠? 건우는 의자 앞에 앉아 할머니와 이야기하듯 말했어요. 오늘 김 선생님이 오셨어요. 제가 혼자 잘 지내는지 보러 오신 거예요. 김 선생님은 건우의 안부를 묻고 몸이 아프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건우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건우는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할머니 방을 그대로 둬두기로 한 것입니다. 침대도 옷장도 화장대도 모두 할머니가 계실 때 그대로였어요. 할머니 방은 할머니 방이에요. 건우는 혼잣말을 하며 할머니 방을 청소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느 날 건우는 할머니의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15년 동안 써오신 일기였습니다. 1998년 3월 5일. 민수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손자 건우는 잘 자라고 있을까? 보고 싶다. 건우는 할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013년 8월 15일. 오늘 꿈에 건우가 나왔다. 많이 컸더라.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매일매일 할머니는 손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기에 적어두셨어요. 할머니,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건우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어요. 할머니의 텃밭에는 새파란 상추가 자라나기 시작했고 마당에는 할머니가 심어두신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할머니, 봄이 왔어요. 건우는 의자에 놓인 앞치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개나리도 피었고 진달래도 예쁘게 폈어요. 바람에 앞치마가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그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마을의 새로운 젊은 부부였는데 아기를 데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 누가 사세요? 네, 제가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가 이사 온 김 씨 부부인데 인사드리러 왔어요. 건우는 반갑게 맞아줬어요. 들어오세요. 김 씨 부부는 건고의 나이에 비해 너무 의젓하다며 놀라워했어요. 혼자 사세요? 네,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요. 아, 그러시구나.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하지만 건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외롭지 않아요. 할머니가 항상 곁에 계시거든요. 김 씨 부부의 아기가 건우를 보고 방긋 웃었어요. 아이가 건우 씨를 좋아하네요. 할머니께서 아이들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건우가 아기를 안아주자 아기는 더욱 환하게 웃었어요. 건우 씨, 혹시 아이 돌봄 일에 관심 있으세요? 저희가 맞벌이라서 도움이 필요한데. 정말요? 저는 좋아요. 건우는 기뻐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일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건우는 할머니께 보고했어요. 할머니,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기를 돌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자 위의 앞치마가 바람에 살랑 흔들렸어요. 할머니도 기뻐하시죠? 집에 다시 아이 웃음소리가 날 거예요. 건우는 마당을 둘러봤어요. 할머니가 가꾸시던 정원이 봄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키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건우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게요. 그게 할머니가 원하시는 일이겠죠? 해가 저물어가는 마당에서 건우는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짧았지만 소중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차례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밥 해드릴게요. 거기서 꼭 보세요. 건우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을 다해서요. 마당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와 꽃무늬 앞치마를 부드럽게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손자를 다독여 주시는 것처럼요. 건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이제는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며 살아갈 차례였어요.